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LCP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분자 화학을 전공을 하고 고분자 이런 물질을 디자인할 때 좀 이제 필요한 개념인데, 요것부터 한번 보죠. 등방성, 이방성부터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트로픽하다는 소리는 이제 등방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아이소트로픽하다는 소리는 이제 비등방성 또는 이제 이방성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도식적으로 설명할 때 이제 등방성은 정육면체 또는 이제 그 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등방성이란 말은 일단은 그 모든 물질의 특성이 X, Y, Z 이런 방향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그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들은 아이소트로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와 같이 이제 정육면체라든지 이와 같이 이제 공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아이소트로픽한 재료입니다. 한편 이방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요게 이제 정육면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라든지 또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동글동글한 공을 그렸는데 여러분들 럭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직육면체라든지 럭비공 같은 경우는 X, Y, Z 방향으로 성질이 이제 좀 다릅니다. 각각.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은 같겠지만은 요 길이 방향으로 이제 특성이 다 다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질을 통과하는 빛의 속도라든지 또는 음파의 속도라든지 어떤 구조라든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등방성, 이런 것들을 이방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이제 재료를 전공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갖고 이제 등방성 물질과 이방성 물질도 우리가 디자인할 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 그 고체 같은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솔리드요. 고체도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등방성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성, 애나이소트로픽 솔리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등방성 솔리드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우리들은 이제 유리, 글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씹는 껌도 예를 들어서 등방성 솔리드입니다. 한편 이제 이방성 솔리드에 여기에 바로 이제 아이스, 결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얼음도 이제 이방성 솔리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얼음과 같은 그런 물질들은 결정을 갖고 있죠. 보통 이제 크리스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들도 이와 같이 등방성과 이방성 솔리드로 나눠지고요. 이방성 솔리드, 특히 이제 얼음과 같은 결정을 크리스탈 갖고 있는 이방성 솔리드들은 일단 멜팅 포인트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한편 이제 유리라든지 껌과 같은 이런 등방성 솔리드는 결정 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방성 솔리드는 TM이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TG가 이제 유리 전연도가 이제 존재하기도 하죠. 그래서 솔리드도 이렇게 등방성 솔리드와 이방성 솔리드로 이제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액체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리퀴드도 이제 등방성 리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나이소트로픽 이방성 리퀴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방성 리퀴드에 해당되는 거가 바로 이게 바로 이제 물이죠. 물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스는 여러분들 그 고체 상태에서 질서가 있고 결정 격자를 갖고 있어서 멜팅 포인트도 존재하고 그러지만, 아이스가 만일 그 상온에 이제 위치를 시켜서 다 녹게 되면은 모든 방향에 대한 X, Y, Z 방향에 대한 특징이 다 똑같은 그런 등방성 액체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그 액체 상태에서도 이방성을 보유한 그런 액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들은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퀴드 크리스탈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분자 중에 이제 LCP라고 하는 이런 고분자가 있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LCP 고분자의 한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도 올레드 타입이냐 뭐 LCD 타입이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LCD 타입에 있는 LC가 바로 리퀴드 크리스탈을 의미하고요. 리퀴드 크리스탈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성 액체입니다. 즉 뭔가 어떤 그 질서가 있는 액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리퀴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솔루션 상태에서 리퀴드 크리스탈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멜트가 된 상태에서 리퀴드 크리스탈을 나타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즉 용액 상태에서 리퀴드 크리스탈 나타나는 걸 우리들은 라이오트로피라고 그러고요. 또는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유방성 액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편 그 멜트가 된 상태, 즉 가열을 해갖고 녹아 있는 상태에서 리퀴드 크리스탈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들은 서머트로피 또는 이제 한국말로 열방성 액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액정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를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더죠. 질서에는 여러분들 그 방향 질서가 있고요. 또는 이제 배양 질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 질서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애나이소트로피컬 서브스턴스, 즉 이방성 물질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이와 같이 방향 질서와 위치 질서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액정 상태의 재료들을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질서를 갖고 있지 않는 이런 그 상태라든지 물질들은 우리들은 이제 아이소트로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고분자 자체는 결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고분자를 그 어떤 솔벤트에 녹여서 폴리머 솔루션이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또는 이제 고분자를 이제 그 열을 가해서 멜트가 된 상태에서 고분자가 완전히 풀어 헤쳐져 있는 상태, 그런 즉 멜트에서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들은 아이소트로픽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분자마다 이제 좀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분자들은 좀 이렇게 유연한 분자들도 있고 그에 비해서 어떤 분자들은 좀 이제 가늘고 길면서 좀 이와 같이 좀 이렇게 좀 약간 리지드한 이런 분자로 나눠져요. 또는 이제 가끔 우리들은 이제 이 동종과 같이 생긴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디스코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즉 약간 리지드한 어떤 그 보드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분자라든지 또는 이제 디스크와 같이 약간 디스코틱한 이런 물질들은 그 존재하면서 어떻게 위치하려 그러냐면은 뭔가 질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들은 이제 메소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요와 같은 메소겐들은 이와 같이 이제 동전이라든지 디스크 같이 생긴 그런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은 리지드 라드, 보통은 이제 리지드 약간 딱딱하면서 일단 라드와 같이 봉 모양을 한 또는 보드 모양한 이런 물질들이 뭔가 그 액체 상태에서 이제 어떤 배양을 하게 되고 이제 질서를 갖게 돼요. 그런 물질들을 우리들은 이제 메소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LC 쪽에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동안에는 크리스탈도 보면은 크리스탈 같은 경우가 이제 특정 상태에서는 온도가 높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리퀴드 크리스탈한 상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이소트로픽한 액체 상태로 이제 전환하는 거가 주로 이와 같이 메소게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스테이트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요 리퀴드 크리스탈한 상태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상태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가 이제 네마틱이라고 하는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한 상태하고요. 그 다음에 스메틱, 그 다음에 콜레스테릭. 요 세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LCP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메틱 페이스라는 거는요, 르메틱 페이스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그 위치 질서는 없고요. 위치 질서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질서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액정 상태를, 우리들은 이제 네마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충 보면 어떤 미디움 내에서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 된 상태,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개별적인 이제 리드라드한 메소겐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게 그저 여러분들 한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배열된 거가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치 질서는 보이지가 않지만은 방향 질서가 지금 요러한 분자들이 지금 이제 한쪽 방향, 그러니까 업을 향해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네마틱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콰이럴 르메틱은 뭐냐면요.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계속해서 레이어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1층에서는 이와 같이 네마틱이 분자의 장축이 이와 같이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 위에 이제 한 2층에 있어서는 요 방향 질서가 조금씩 이제 방향을 틉니다. 요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3층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요 위치가 트는 이런 또 배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질서가 이와 같이 힐릭스를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피치가 이제 발견되는 그런 페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들은 이제 콰이럴 르메틱 또 이제 콜레스테릭 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 보면은 콜레스테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요 콜레스테롤이 갖고 있는 그런 액정상이 바로 콜레스테릭 페이스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콜레스테릭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메틱 페이스라는 거가 있습니다. 스메틱 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그 방향 질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질서를 같이 갖고 있는 물질을 바로 스메틱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위에서 지금 내려다 보면은 이제 요 물질들이 지금 이렇게 마구잡이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쪽에는 지금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2층에서도 역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즉 보면은 모든 분자들은 요쪽으로 지금 방향 질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1층, 그러니까 첫 번째도 이거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1층, 2층, 3층으로 계속해서 반복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방향 질서와 위치 질서를 같이 갖고 있는 물질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제 스메틱 페이스가 이제 주로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질서를 여기서는 이제 배향 질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질서를 지금 이제 포지셔널 오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도식적으로 지금 르메틱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요거는 지금 이제 요런 물질 하나하나를 우리들은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페이스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들을 우리들은 이제 메소겐이라고 일단은 명명을 하고요.
요거는 지금 그 방향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요거는 이제 디렉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향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니메틱 페이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요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요쪽으로 이제 디렉터가 있는데, 디렉터가 계속해서 돌고 있죠. 피치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콜레스테릭 페이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요쪽으로 지금 방향 질서가 있는데, 지금 좀 이제 위치 질서가 보이는 거죠. 포지셔널 오더가 보이는 이런 페이스를 우리들은 스메틱 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리크리스탈 페이스도 이제 다수가 존재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학부 그런 상황에서는 네마틱, 콜레스테릭, 스메틱 페이스 정도만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아까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LCD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LED 타입 이렇게 나눠질 때, 우리가 지금 그 LCD 그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고 있는 리퀴드 크리스탈은 대부분이 다 이와 같이 네마틱 페이스의 리퀴드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고분자 쪽에서는 특히 이제 LCP라고 하는 그런 고분자를 따로 이제 관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아주 기계적인 물성이 아주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열성이 아주 우수한 고분자, 아까 좀 언급했던 이제 폴리이미드도 있고, 그 다음에 PPS 여러 가지 고내열성 고분자가 있는데, 그런 한 큰 축에 해당되는 그런 고분자를 이제 LCP라고 하는 이런 또 전설적인 그런 또 고분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고분자를 이제 디자인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할 때 보통 이 LCP를 일단 소개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가늘고 긴 고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굵고 짧은 이제 폴리머,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일단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부 오프라인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하면 내가 이제 항상 농담으로 야 얘들아, 너희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니? 굵고 짧게 살래? 아니면은 이제 가늘고 길게 살래? 항상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농담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젊은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굵고 짧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점점 나이 먹어봐라. 너희들도 이제 가늘고 길게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런 거 알 것이다. 이렇게 농담도 좀 합니다. 고분자도 디자인할 때 보면은 가늘고 긴 고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굵고, 그 다음에 짧은 고분자가 있어요. 가늘고 긴 고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가늘고 긴 고분자. 한편 굵고 짧은 고분자면은 쫙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런 고분자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딱 좀 강직한 고분자. 가늘고 긴 고분자에 해당되는 거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리에틸렌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화학 구조가 이제 CH2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와 같이 알리파틱 체인은 좀 부드럽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가늘고 긴 고분자의 대표적인 거가 폴리에틸렌이죠. 가늘고 긴 고분자다 보니까 원하는 물성을 이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분자량이 상당히 길어야 된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료로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분자량이 한 20-30만은 이제 우리가 얻어야지 우리가 어떤 물성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분자량이 필요하냐면은 원래 태생이 가늘고 긴 고분자가 바로 폴리에틸렌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굵고 짧은 그런 고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2-3만만 돼도 아주 훌륭한 내열성과 기계적 물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굵고 짧은 고분자를 얻는 방법은 뭐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뭐냐면 가늘고 긴 고분자에서는 주로 이와 같이 알리파틱 체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굵고 짧은 고분자를 디자인할 때는 이런 알리파틱 그런 체인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대부분의 화학 구조를
아로마틱으로 이제 방향적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최소의 펑셔널 그룹을 사용해서 연결시키면은 그게 바로 이제 굵고 짧은 고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요 구조를 한번 볼까요? 요것도 결과적으로 폴리에스터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폴리에스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PET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 트레프탈레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다이에시드는 주로 방향족의 TPA를 사용했지만 테레프탈릭 애시드, 그 다음에 다이올 성분에서는 여러분들 에틸렌 글라이콜을 사용해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에틸렌 글라이콜도 역시 요거가 이제 알리파틱 다이올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고분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요거는 바로 파라위치 하이드록시를 갖고 있는 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납탈렌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요거는 납탈렌이고요. 요쪽 위치에 카복실릭 애시드, 요쪽 위치에 있는 OH. 요거는 이제 하이드록시 납소익 애시드라 그러는데, 즉 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하고 하이드록시 납소익 애시드, 요거는 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 요거는 하이드록시 납소익 애시드인데, 요거 두 개를 갖고 공중합을 하면은 이와 같은 이제 폴리에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벤젠 구조만 있어도 아주 굵고 짧은데, 여기 지금 납탈렌과 같이 일단 여러분들 굵고 짧은 거가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고분자.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릭트 크리스탈 폴리머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와 같은 고분자는 고온에서 녹았을 때 릭트 크리스탈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갖고 우리 쪽에서는 이러한 고분자를 우리들은 LC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위키디피아에서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워낙 초기에 이제 만든 회사가 이제 셀라니즈고, 근데 셀라니즈에서 이렇게 릭트 크리스탈 폴리머를 만들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실을 벡트란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우리 쪽에서는 아주 고분자 전공한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그런 이제 고분자 중에 하나고, 이런 고분자가 바로 LCP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스텝 폴리머도 좀 여러 가지가 또 더 많아요. 종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주어진 그런 제한된 시간에서 많은 고분자를 다룰 수가 없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룰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덴드리머 잠깐 소개하고요. 하이리 브랜치드 된 폴리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폴리머는 이제 종결 짓는 걸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AB2 타입 모노머를 보면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선형 고분자를 만들 때는 A2하고 B2를 갖고는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선형 고분자를 만들 때 주로 A2, B2로 가고요. 여러분들 만일 A2, B3, A2B 또는 여러분들 이제 B2A 요런 모노머, 어떻게 보면 이제 트라이 펑셔널 모노머를 갖고는요, 우리가 이제 나무와 같은 트리라이크한 그런 고분자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나뭇가지와 같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A2B 갖고 시작하게 되면요, 요런 이제 모노머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A는 이제 B를 잡을 수 있는 B를 잡고요. 그럼 B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위치를 하고, 요렇게 되고, B가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무와 같은 형태로 뭔가 이제 하이퍼 브랜치 또는 이제 덴드리머는 보통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갖고 이제 완벽한 이제 브랜치 타입의 이제 그런 폴리머들을 우리들은 따로 이제 덴드리움이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뭐 전부 다 이제 특히 전략은 이와 같이 AB2 타입의 A2B, 그 다음에 B2A 타입의 이제 모노머를 사용해 갖고 트리라이크한 브랜칭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고분자 범주에 하이퍼 브레이치드 폴리머가 있고 덴드리머라는 거가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이제 AP2 타입의 모노머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제 덴드리틱 코폴리머들을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소개만 하고 이제 종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